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시장 불안한데요. 관련돼서 좀 불안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ABS, 항공사들의 ABS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고요. 외환시장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 어제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외화 유동성을 늘려주는 대책인데요. 어떤 대책인지 좀 살펴보시겠고요. 삼성전자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죠. 외국인들은 계속 내다 팔고 있고 시장 상황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기사들은 굉장히 좀 내용이 조금 까다로워서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ABS가 대체 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이 발행하는 ABS, 이름하여 항공운임 ABS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라는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BS는 일종의 채권이고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미리 시장에서 조달해서 그 돈을 가지고 비행기도 사고 회사 경영에 필요한 어떤 그 경영 자금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ABS를 채권을 어떻게 발행하느냐? 바로 본인들이 벌어들일 항공 운임을 담보로 해서 ABS를 발행한다라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ABS라는 채권을 찍어서 만약에 1조 원의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여기 돈을 이렇게 투자하겠고요. 1조 원을 미리 가져와서 항공기도 사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1조 원은 지금 당장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요. 이 1조 원을 가지고 항공기를 샀다. 그럼 항공기가 매일매일 이렇게 그 이착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내는 항공 운임, 이 항공 운임들을 다 모아서 일정 기간이 되면 1조 원 정도가 되겠죠. 그 돈을 가지고 이 채권 원금을 갚아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금씩 들어올 대한항공이 만약에 1조 원 항공기를 샀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대한항공이 부도가 나도 국적기이기 때문에 비행기는 계속 뜨고 내린다. 따라서 이 비행기를 띄워서 벌어들이는 돈, 항공 운임이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항공 운임을 미리 담보로 한 ABS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항공사들은 이렇게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항공기,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항공기들을 대거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하나의 리스크가 좀 큰 부분이 뭐냐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회사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플러스입니다. 거의 투기 등급 조금 위에 있는 약간 회사가 좀 불안하다라고 보여지는 시장 등급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항공기를 계속 띄울 수 있다. 그래서 항공 운임은 계속 들어온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항공 운임을 담보로 한 ABS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신용 등급이 한 2등급 높은 A 정도로 회사 투자자들이 낮은 금리로 투자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이 항공운임 ABS는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 보강이 이루어져서 ABS는 신용 등급이 A,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신용 등급은 트리플 B 플러스. 따라서 문제는 이런 거죠. 만약에 이 항공운임 절대 떼일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항공 운임이 만약에 떼이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A인 ABS 신용 등급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 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상황이 되면 이 ABS를 발행한 회사는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쪼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잔액 1조 9천억, 거의 2조 원 가까운 자금을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2조 원 가까이를 앞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리스크가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9천억 정도의 자금을 이런 방식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ABS가 만기가 되면 또 다른 ABS를 찍어서 이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행기가 거의 뜨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받을 것 같던 항공 운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돈을 태워준 투자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 세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ABS에 지금까지 그 투자해줬던 가지급금을 일단은 지급하지 않는 중단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돈이 쪼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더 불안하다. 그러면 ABS의 담보,
지금 항공운임은 못 받기 때문에 항공운임 대신에 다른 담보를 제공하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항공기, 부동산 자산, 건물 등등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회사가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고요. 그것도 안 될 경우에 투자자들이 더 불안하다라고 하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ABS가 만기가 안 됐는데 1조 원을 당장 갚아라라고 요구할 상황도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ABS를 발행할 때 이 채권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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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내에 이미 다 계약 조건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더 비행기를 오랫동안 띄우지 못할 경우 이 항공운임을 담보로 해서 발행했던 ABS는 조기 상환 위험에 최악의 경우 빨리 갚으라 투자자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처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우려고요. 관련해서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현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BS뿐만이 아니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차입금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지금 작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1년 사이에 1년도 안 됐죠. 거의 한 3분기 사이에 지금 차입금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단기성 차입금, 1년 내에 갚아야 될 차입금도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4조 2천억 가까이 되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거의 2조 가까이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 중에 절반 가까이가 ABS를 통해서 갚아야 되는 물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꼬인 상황은 뭐냐면 잉여 현금 흐름, 지금 영업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나름 이제 쌓아둔 비상금으로 쌓아둔 돈 자체가 거의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잉여 현금 흐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갚아야 될 돈은 많은데 또 ABS,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ABS조차도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서 굉장히 그 차입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 돈도 없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빨리 종식돼서 지금 미국, 중남미 또 유럽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빨리 안정화되느냐에 따라서 항공기가 다시 운행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정해질 거고요. 그에 따라서 ABS 조기 상환의 우려감들도 좀 완화될 수 있겠지만 그 시점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중국 우한만 해도 우한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2달 이상이 걸렸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될 때까지 좀 진정분명이 될 때까지 2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안정 국면으로 가서 다시 국경이 열리는 시점이 언제냐, 최소 2달 이상은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상황을 그 2달을 대한항공, 아시아나, ABS가 버텨낼 수 있을지가 지금 핵심적인 관건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또 하나의 그 약한 고리는 카드사와 은행권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항공운임을 담보로 한 ABS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항공권을 주로 어떻게 삽니까? 현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로 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운임 ABS 담보의 한 70% 가까이가 신용카드사들이 그 제공한 신용거래, 외상거래 채권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BS, 항공운임 ABS가 만약에 어그러져서 자금을 조기 상환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경우에 카드사들도 여기 담보로 잡혀있던 70% 채권 중에 상당 부분을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신용카드사들도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그 운명을 함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유동성이 흔들릴 경우 거기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도 같이 좀 부실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사태가 얼마나 빨리 좀 안정될지를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 있다. 여기에 지금 ABS에 정부가 유동성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과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지켜줄 가능성이 있을지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제 정부가 내놓은 외화 유동성 공급 대책 얘기입니다.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겁니다. CRS, 통화 스왑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 스왑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생상품 시장인데요. 국내 은행들이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언제든 필요한 상황이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 LCR 규제라고 해서요. 달러화를
전체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80%를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달러 자금으로 보유하라라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을 달러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0% 이상 항상 맞추는데요. 지금 현재 2월 말 상황을 보니까 국내 은행들은 이 비중을 128%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달러를 지금 은행 내에 쌓아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변동에 따라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 환차손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CRS 시장에서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에 원화는 언제든 우리 돈으로 한국 시장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원화를 받는 이런 해지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결국 은행들이 CRS 시장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시중에 달러 자금이 많이 풀린다는 거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금이 풀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달러가 부족한 리스크를 대비해서 당국은 국내 은행들한테 이런 CRS 포지션을 40%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달러가 당장이 시중에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포지션을 50%까지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은행들이 CRS 시장에서 달러를 더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치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외국계 은행,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외국계 국내 지점들 역시 현재는 200%로 규제하고 있는데 250%까지. 그래서 시티뱅크라든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외국계 은행들이 있죠. 이 은행들도 달러를 이렇게 CRS 시장에 내놔라. 그래서 시중에 부족한 달러 자금을 은행들의 자금을 활용해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지금 정부가 내놨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원달러 환율 보니까 장 막판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1245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이걸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적인 카드는 외환 보유고 엄청난 4천억 달러 가까운 엄청난 돈을 한국은행이 달러를 쌓아두고 있는데요. 그 달러를 이 CRS 시장이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은행들이 내놓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를 직접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통화 수합을 다시 체결하면서 언제든 미국의 달러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키울 수 있다라는 점들로 보면 원달러 환율은 다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언제쯤 원화 가치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시면서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참고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간단히 좀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팔고 있죠. 지금 1월 24일 이후부터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지금 12조 넘게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3분의 1 가까이를 삼성전자 주식 매도로 지금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 실적 전망은 계속 양호한 상황이고요. D램 평균 가격도 바닥을 찍고 계속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불안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외국인들도 평균 매수 단가가 한 4만 5천 원에서 4만 8천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팔지만 손실을 내면서 팔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더 팔 수 있는 여력 자체는 크지 않다. 우리 시장 자체를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따라서 계속 개인들이 이 외국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이라도 진정되는 양상이 보일 경우에 1분기 실적 발표된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무너질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보면 지금 계속 외국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는 좀 필요하다. 특히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그 시점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간밤 뉴욕 증시 급락을 했습니다. 더 좋지 않은 소식은 유가가 급락했다는 거고요. 그건 바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부실한 약한 고리를 키우는 부분입니다. 또한 안전자산이었던 금값도 보합이었고요. 미국 국채 가격도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안전자산이건 위험자산이건 현금을 가지겠다는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오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는 날인데요. 안전에 특히 유의할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